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불개미 주식학원에 출석하신 수강생 여러분들과 함께 1교시를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 불개미 주식학원 현장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 한유진입니다. 집에서 TV나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시청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을 해소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적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쌤들이 쪽집게 과외방을 운영하시면서 그쪽에서 여러분들의 답답함,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 쪽집게 과외방에 있는 기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1교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받아주시고 또 친절하게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는 호규쌤 나와 계시니까요. 방송,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실시간 너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얼른 연습장과 볼펜 챙겨서 호규쌤 강의를 들으러 출발해 보실까요? 자,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불개미 주식학원 목요일 1교시는 바로 호규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해 주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퍼펙트 스윙의 송호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시장이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시장이 좀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대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8%, 7% 굉장히 하락세를 많이 나왔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한 1%, 1.7% 상승을 했는데 가지고 있었던, 보유했었던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여지껏 앞쪽에서 흐름들을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아드렸다고 하게 된다면 오늘 방송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여러분들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여유롭게 사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여유롭게 팔 수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오늘 1시간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그동안은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 오늘에서는 또 대형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호규쌤 목요일, 금요일마다 저희 과목 이름이 퍼펙트 스윙이라는 거에서 완벽한 매매를 좀 지향하는 그런 강의를 해주시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는 좀 어떤 매매를 하는 것이 호규쌤이 생각하시기에 완벽한 매매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네. 어떻게 본다면은 데이 트레이닝, 단기 매매라고 하게 된다면은 시장이 오늘같이는 굉장히 좀 강한 패턴, 그러니까 1% 넘게 시장이 움직임을 보였을 때 어떻게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 트레이닝, 단기 매매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을 비롯해서 이 앞전서부터는 움직임이 대형주가 조금씩 반응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여유롭게 사서 또 여유롭게 여러분들께서도 매수하셔갖고 또 팔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단기적인 매매 패턴으로 여지껏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퍼펙트 스윙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여유롭게 사가지고 좀 팔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또 가장 트렌디한 매매를 그쵸.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배워보고 있기 때문에 호규쌤이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50분 강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엄청 짧죠. 네. 그래서 원래 설명을 좀 잘한다거나 지루하지 않고 네. 되게 재밌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50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저는 한 10분
10분? 20분. 아, 예. 그 정도면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우리 학생분들도 오늘 강의, 그리고 주식이라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되게 지루하고 처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쉽고 여러분들께 좀 천천히 네. 그리고 알려드리고 알려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여유롭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어려움 갖지 마시고 네. 오늘 시장, 오늘 시간 네. 그리고 오늘 좀 모자른 부분이 있다면 또 내일 또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유롭게 여러분들 패턴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유롭게 여러분들께 맨날 오늘은 방망이를 짧게 잡아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투자 관점을 좀 달리 이 포인트를 잡게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차트 흐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면은 일단은 흐름이 앞쪽에서 지난 8월 달이거든요. 네. 8월 달에 지수가 9월 30일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네네. 보시면 제가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지 지금 보면은 약간 이런 박스권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아마 유진 학생도 앞쪽에서 있었던 흐름, 그러니까 8월 달하고 9월 달에 대한 이 코스피에 대한 흐름이 지금 조금 달라졌다라는 느낌은 좀 보이실 수 있으시죠. 네네. 그렇죠. 차트 흐름이 하락세를 꾸준하게 내려왔다가 지금은 뭔가 버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있다라는 여러분들 아마 이런 느낌은 아마 다 받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점이 그럼 잡혔다고 봐도 괜찮을 거예요? 저점이 잡혔다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8월에서 9월 달에는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 지금부터는 사실상 어떤 상황이냐면 박스권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던 네. 이게 제가 옆으로 조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오늘 제가 생각하는 이런 저항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저항대 이런 거를 조금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항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딱 보더라도 지난 9월까지 하락세를 보였었던 상황이 네. 그렇죠? 우리 코스피 지수가 2134선까지 밀렸다가 네네.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 보신다면 이렇게 저항대에 딱 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그쵸? 오늘 뚫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앞쪽에 네. 보신다면 이런 저항대를 항상 걸려 있다가 오늘 뚫어냈어요. 오, 네. 그렇죠. 오늘 이런 저항대를 뚫어냈었는데 요 앞전에 있어서 이렇게 떨어졌었던 상황은 네. 일단은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네. 9월 말 기점으로 10월 달부터 지금 바뀐 상황이잖아요. 네네. 9월 말까지 일단은 실적 발표, 실적 발표가 지금 45일, 그러니까 11월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좋지 않은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해갖고 지금 저는 하락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폭이 어느 정도 9월 달로 좀 저점을 좀 잡고 지금은 네네.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반응이 네네. 나오면서 그래도 나름 코스피 지수가 버티는 모습들을 오.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앞쪽의 흐름 본다면은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었던 상황이기는 하죠. 이런 식으로. 네, 거의 비슷한데요? 네, 하락세를 보이다가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박스권 형태의 모습을 네. 보이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은 지금도 이렇게 저항대를 한번 제가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0선이거든요. 700선. 700선. 이렇게 딱 여기가 저항대인데 코스닥 지수는 어떤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는 아직은 이 저항대를 뚫은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뚫지는 못했죠. 네. 지금 상황으로 보신다면은. 그래서 본다면은 앞쪽에 이렇게 저항 자리를 어느 정도 뚫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좀 밀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쪽에 있었던 저항 자리를 어느 정도 이겨내려고 하다가 이 앞쪽에 못 갔어요. 네. 못 갔었던 상황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일 네. 과연 이 700선을 뚫어내서 오. 안착을 할지에 대한 영향력을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코스닥 지금 지수는 본다면은 네. 보시면은 네네. 코스닥 지수는 못 뚫었잖아요. 네네. 근데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코스피 지수는 뚫었단 말이에요. 네. 저항권을.
그러면 지금 유진 학생도 느끼기에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느꼈을 때 저항권을 뚫었었던 이 코스피 지수, 그리고 저항권을 아직은 못 뚫었지만 그래도 뭔가 강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이 코스닥에 대한 흐름을 보셨는데, 그러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어떤 지수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지금 상황으로 좀 강해 보이는데 보통 코스피를 형이라고 하고 코스닥을 아우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게 나눠요? 아, 누가 나눈 거죠? 보통 그러지 않나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 근데 그런 형을 얘기도 있긴 따라가는 했죠. 그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아, 지금 일단은 네. 실적이 좀 좋은 상황이 아마 대형주 쪽에서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네네, 그쵸.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주가 많이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코스피 관련해서 네.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코스피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상 코스피는 우리나라 대형주가 어느 정도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그쵸, 이제 네. 코스피라는 이런 지수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에 대한 모습들이 요즘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계신 시청하시는 학생분들도 요즘에는 중소형주보다는 네네. 대형주가 되게 잘 가네, 이렇게 느끼셨던 게 바로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딱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흐름으로 보신다면은 이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서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흐름이 지금 저항선이었다가 지지선으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항을 좀 뚫어냈기 때문에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된다면 요 지지선만 잘 버텨나게 된다면 또 한 번에 뭐 단기 상승이라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해드렸었던 게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엔 단기 트레이닝, 그러니까 수급을 보고 어느 정도 테마가 형성이 되고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대형주에 대한 흐름이 좋기 때문에 네네. 대형주를 가지고 매매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오. 해가지고 제가 미리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네네.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코스피 포인트가? 지수랑 코스닥 흐름에 비춰봤을 때 현재로서는 코스피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네네. 실적이 좋은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포인트를 네.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여기까지는 아마 편하게 이해를 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편하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혹시 핑거라는 종목을 알고 있어요? 핑거? 네, 알고 있어요. 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핑거라는 네. 종목이 사실상 본다면은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나와요. 사실상 이거는 테마가 형성이 안 되고 네. 개별 종목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좀 보였었던 종목이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요즘에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개별 종목군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따라서 들어갔다면은 이게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많이 변동성이 크네요. 많이 크죠. 네.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별 테마로서 급등을 네. 한다고 여러분들께서 매수하는 포지션을 네. 잡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요즘에 대형 종목군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까 초점을 대형 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네네. 삼성전자. 주변에서도 요즘에 많이 물어보죠. 많이 전 알지 못하잖아요. 왜 굉장히 잘하시죠? 전 어쨌든 배우는 입장이니까. 네네네네. 근데 뭐 주식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저한테 주변에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사도 해야 되냐고? 되냐. 그러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오르냐. 언제 오르냐? 지금 올라가고 네. 있는데 언제 오르냐? 단가가 많이들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게 된다면 네네. 9만 원, 네. 그렇죠? 8만 원. 네네. 본인 얘기는 아니죠? 저는 예,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9만 원, 8만 네. 원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아마 저도 얘기를 들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여기 시청하시는 학생분들도 네. 아마 그 구간에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갖고 요 근래에 좀 많이 올랐어요. 네네. 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네. 유진 학생도 이런 차트를 보고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떨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보고 딱 본다면은 시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금 더 시세가 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여기 딱 흐름을 봤을 때 좀 넓게 본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혹시 너튜브 보시는 분 있으면은 더 갈 것 같다. 아니면은 좀 눌려서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번 적어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여러분 저는요 사실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아직은 조금 불안한 것 불안해요? 같아요. 불안해? 네. 바닥이 잡혔다고 볼 수는 좀 없지 않을까요? 볼 수는 없어서. 쌍바닥이 아니잖아요. 쌍바닥 이런 것도 굉장히 고수에 대한 멘트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기 쌤들한테 이것저것 배운 게 합해져가지고요. 굉장히. 예. 근데 추세는 네. 확실히 바뀐 것 같긴 해요. 추세는 바뀐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리죠. 네. 여기서 저도 봐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일단은 저항권이에요. 지금이. 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들도 보이시기에 이거 추세가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도 보시기에도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고 이 종목은 그래도 좀 흐름이 바뀐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요 근래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보시면은 지난 21일부터 꾸준하게 기관들이 샀거든요. 예, 그래서 보신다면은 5거래일 연속 기관들의 매수하는 포지션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거 추세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네. 사전에 또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저항권이 6만 원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네. 6만 원. 6만 원이 저항이다. 어. 네, 왜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까요? 6만 원이 저항이다. 혹시 뭐 왜 그랬을지 혹시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든 아니면은 뭐 혹시 고민이 됐었던 상황이라든 뭐 이게 있을까? 아무 뭐 없어요? 6만 원이 제가 저항이다. 6만 원에 네, 6만 원이 저항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혹시 그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자 6만 원의 장기 평선이 지금 내려오거든요. 네 맞아요. 네, 120선 그렇죠. 장기 평선이 내려오는 자리고 네. 6만 원이 무슨 자리라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매도하는 자리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자, 유진 학생이 삼성전자를 5만 3천 원에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얼마에 파시겠어요? 제가 5만 3천 원이요? 만약에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지금 잘 올라가거든. 5만 3천 원에 보유를 해가지고 6만 유진 원이요? 학생이 얼마에 파실 거예요? 6만 원이요. 못 봐요. 뭔가 앞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심리적인 네. 이게 우리의 매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이런 라인에 도달할 때는 어느 네네. 정도 심리적인 매도세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리가 나 59,500원에 팔아야지 59,000원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6만 원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이 6만 원 기점으로서 장기 평선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가 좀 위에 있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는 좀 저항이 걸릴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이고 그리고 오늘 120선 내려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한 방에 돌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못 갈까? 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막히고 있는데 못 갈까라는 생각.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뚫어낼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바로 뚫어낸다 보다는 좀 어느 정도 저항권에 맞으면은 좀 눌리거든요. 네네. 패턴이 어느 정도 눌렸다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네. 바로 뚫어내면은 거래량 붙으면서 좀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는데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항대 걸렸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 한번 눌렸다가 다음 주에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만약에 좀 눈여겨보겠다라고 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종목군들 추세가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저항권에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눌려주는 자리에서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이제 60일선이거든요. 네네. 60일선이 좀 버텨준다고 하게 된다면 초록선이 60일선이에요. 보신다면 제가 이거 좀 진하게 해드릴게요. 라인 설정을 해서 60일선하고 제가 120선을 좀 진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꾼다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20선에 대해서 저항 맞고 있고 이 61선을 어느 정도 잘 버틴다면은 또 한 번의 시세가 나오면서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될까요? 그러게요. 언제 사야 될까요? 지금 바로 사야 돼요? 이 내일?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언제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이거는? 눌렸을 네,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되죠. 네. 지금은 눌려야 지금은 되잖아요. 조금 이른 것 같고. 만약에 윤희 학생 딱 보다가 내일 뚫었어. 6만 네. 원대를 뚫었어. 네네. 그러면은 6만 원대 뚫었으면 장기 평선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캔들보다 밑에. 네. 그럴 때는
사도 돼요?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만하죠. 네, 장기 평선 밑으로 했는데 근데 버텨야 되는 거고 네. 버티지 못해서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린다면은 아직도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6만 원대를 좀 버티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좀 밀린다라고 하게 된다면 5만 8천 원 부근까지는 좀 밀릴 수 있거든요. 이 61선까지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61선만 잘 버텨낸다면 또 한 번의 상승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좀 이평선이 좀 중요하네요. 이평선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네. 제일 편하게 보실 수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어느 정도 눌리게 된다면 이 이평선 61선을 좀 버텨내는 거를 좀 보신다면은 한번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는 네.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어렵진 않죠?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느끼기에는 네. 똑같이 말했어요. 이게 저항대를 구별을 할 수 있는지, 그쵸? 구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쵸? 네. 이게 딱 봤는데, 저항대가 그러니까 6만 원 선이라는 건 딱 보면 저는 알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보신 분들이라든 차트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저항권이라든 이런 거 모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심리적으로 어디서 좀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장기 평선이 위에 어디서 걸린지를 여러분들 체크를 해본다면은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오늘 대형주 종목들 위주로 강의를 해주신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다른 또 대형주 보면서 그 방금 설명해 주셨던 부분들을 한번 해주시면 볼까요? 어떨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볼까요?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와, 엄청 흐름이 많이 너무 올랐죠. 좋은데요? 엄청 많이 올랐죠. 네.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죠. 엄청 많이 올랐죠. 이거 이렇게 오를 때 아마 유진학생만 모르고 아마 주식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저도 있어요. 주식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쵸?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상 매수하기가 조금 지금은 좀 곤란하기는 해요. 너무 늦었나요? 너무 지금 네. 상황이 올라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눌리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고 공부라도 해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디서 저는 포인트를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네. 저는 앞쪽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네. 사실상 저항권이 이런 자리에서 저항이 나타나요. 여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달렸었잖아요. 네네. 여기 윗꼬리가 달렸었던 게 앞에 전고점이 바로 네. 이런 앞에 있었던 이런 자리가 전고점이기 때문에 네네. 51만 이런 1,000원 자리가 어느 정도 전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매도 물량이 나와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 좀 6만 원이랑 비슷한 그렇죠. 거잖아요. 비슷하죠. 네. 예, 왜 그러냐면 이때 매도 물량이 나왔었던 게 앞에 있었던 고점을 이겨내다 보니까 갖고 있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싶잖아요. 자리가 네. 이런 자리고 네. 그리고 이런 날 윗꼬리가 달리면서 네. 매도세가 진짜로 나왔습니다. 네네.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매도 판단을 좀 못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전고점이 어딘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런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이 아마 이쪽에 좀 출회가 됐었겠죠. 매도 물량이 좀 네네. 나왔을 수 있었겠죠. 파는 분들이 나왔을 그쵸,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상 들어가기가 조금 곤란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는 좀 밀려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눌려줘야 돼요. 눌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뭐 49만 원 선이라든 여기 이렇게 횡보하는 라인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50만 원에서 49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밀려줘야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결과론으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일단은 관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여기서는 매수 타점이 매수 원칙상으로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네요. 아니에요. 예, 이거는 좀 지켜보고 네. 어느 정도 이 앞에 있었던 물량들이 좀 있는 데까지는 네. 좀 밀릴 가능성 요걸 좀 체크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밀려놓은 다음에 좀 옆으로 횡보할 때가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럴 때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절대 따라 사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은 갖고 있는 분들의 영향, 갖고 네. 있는 분들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네. 이걸 가지고 절대 지금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대형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네. 보통 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를 쌤이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궁금한 점은 지금 이제 대형주를 매수를 한다면 어느 기간을 좀 봐야 되는 거고 네네.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아, 그리고 쌤은 또 어떤 종목을 또 좋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너무 다급하게 막 훅훅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갖고. 네네. 그러니까 저도 좋은 관점으로 보는 종목군들이 지금 얘기하면은 재미가 네. 없잖아요, 사실상. 네, 그쵸? 재밌어요. 재밌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더 나아가게 된다면은 오늘 뭐 삼성 SDI 같은 종목 한번 볼래요? 네네. 삼성 SDI 어때요, 삼성 SDI? 무슨 SL이요? 어머, 엄청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렇죠.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본다면은 어디가 저항대입니까, 이것도? 네, 여기가 저항대죠. 6만 5천 원 부분 아닌가요? 네, 그렇죠. 여기가 저항 라인입니다. 네, 보신다면은. 네, 그래서 6만 한 3천 원, 63만 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제 저항이 걸리는 자리고 그리고 네. 아무래도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 노려보다가 이 다음부터 올라갈 때는 사실상 이거는 저는 요거 올라갔을 때는 이게 뭐 실적이라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얘기가 나왔죠.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네네. 그 이재용 회장 취임식 뭐 이런 것 때문에 뉴 삼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삼성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임을 보였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LG에너지솔루션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네네. 이럴 때는 매수하면 안 안 된다. 돼요? 그렇죠. 하면 안 되죠. 돼요? 예, 지금은. 근데 요즘에 이게 또 방금 네. 몇 종목 안 보긴 했지만 네네. 뭔가 대형주들이 음. 그동안의 저항대를 뚫으면 네. 쭉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쭉 가는 경향이 있을 때 매수를 하면은 이제 고점에 살 수 있죠. 뚫었을 때. 뚫었을 때? 네. 뚫었을 때 사면은 사실상 이게 지금 올라가서 올라는 여러분 보시면은 네. 올라가서 지금 뭐 결과론으로 샀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앞쪽에 있었던 물량들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네. 그리고 다음 날 어느 정도 눌려주는 패턴이 좀 더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눌릴 때까지는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자니 좀 손가락이 근질근질하네요. 근질근질해서? 미리 보진 못했지만 네. 지금 보니까 네. 좀 왜 나는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쵸. 어쨌든 원칙상으로는 석유쌤 원칙상으로는 아닌 거지만 좀 한번 우리 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네.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셀트리온이온 종목이에요. 네네. 요거는 다른 종목하고 좀 다르죠. 앞쪽에서 얘기했었던 종목하고는. 네. 어때요, 이거는? 이거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란 종목입니다. 저항대가 어디지? 저항대가 어디예요? 어, 뚫은 건가? 저항대를 보시게 된다면은 네. 사실상 저는 저항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 아니에요? 18만 원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이것도 지금 뚫은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뚫어낸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61선을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맞고 떨어지길 바랬거든요. 네네. 떨어지지 않고 더 강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정에서는 보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 연기금의 포인트를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긴 네네. 하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 자, 셀트리온 하면은 어떤 종목이 또 떠올라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네. 제약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이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네. 예, 가치 흐름을 본다면은 눈여겨봐야 될 게 셀트리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하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항권이 거의 다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쪽의 흐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과연 진짜 과거에는 이런 저항권을 뚫어낼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네. 예, 앞쪽에 한번 흐름을 좀 볼게요. 네,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면은 저항권을 못 들었죠.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이때가 언젠가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2022년 6월 달이었어요. 20년이요? 2022년 6월. 22년? 얼마 안 얼마 됐어요.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앞쪽에. 근데 이때가 61선을 뚫어내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앞쪽의 흐름을 보고 이렇게 눌렸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저항대를 한 번에 못 뚫고 좀 눌려야 돼요. 그 시장 상황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시장 상황도 있는 네.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수급적인 영향들 때문에 한번 저항대를 맞고 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요. 예, 그런 상황에 일단은 본다면은 또 한 번 도전을 하죠. 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도전을 할 때 이럴 때 좀 주의 깊게 살펴본다거나 그리고 바로 밑에서 또 한 번 흐름을 좀 보일 때 여러분들도 이런 타점을 이런 곳에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또 올려주는 포인트를 좀 보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좀 밀리고 나중에 결과론으로서는 보신다면은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천천히 올라가는 패턴. 네. 네, 이런 상황이 보일 수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려줄 때 그러니까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하고 한 번 눌려줄 때 여러분들께서 이 눌려주는 타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신다면은 나중에 이렇게 급등할 때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과연 요번에도 바로 뚫어낼지 아니면 맞고 또 한 번 눌려줄지 요거를 보면 되는 거죠.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래서 보신다면은 지금 61선 자리에서 내일 과연 이 자리를 좀 뚫어낼지 아니면 좀 밀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밀린다면은 일부 물량을 어느 정도 61선 밑에서 한번 매수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뚫어낸다면은 앞쪽에 이런 저항대 같은 경우에도 요 종목은 이제 7만 원대였거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7만 원대 자리를 좀 뚫어낸다면은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뭐 74,000원, 76,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여러분들 요즘에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요즘에 신라젠하고 코롱 티슈진 이런 종목군들이 거래 재개가 되면서 이런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조금 좋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좀 맞게 어떤 식으로 해야 완벽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호규쌤과 목요일과 금요일 강의를 실시간으로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난 이거를 좀 질문해서 쌤에게 답변을 좀 받고 싶은데 지금도 너튜브로 실시간으로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도 직접 쌤에게 물어보고 답변 받고 싶다, 또 보충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쌤들의 쪽집게 과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TV방송으로 부족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개미 무료 쪽집게 과외방이 있습니다. 생방송 외에 전용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을 위해서 쌤들이 라이브 강의로 추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규쌤은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셨는지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현 시장에 맞춤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완벽한 매매를 위해서 히든 기법 공개하십니다. 매주 월요일 1시 30분에 장중에 또 여러분들과 히든 강의 진행하시니까 쪽집게 과외 입장하신 분들은 이제 강의도 참여해 보시기 바라도록 할게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돋보기 클릭하시면 불개미 승부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호규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쪽집게 과외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74번 7777 눌러주시면 방송 종료 시까지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방에 입장하신 분들과 함께 11월 1일까지 이제 무료로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집중해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또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질문할 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네.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현 시장에서는 지금 대형주를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형주의 내용을 이제는 좀 봐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대형주가 이제 흐름이 좀 나왔을 때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대형주로서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모습들도 보일 수가 있겠고
있고 그리고 환율이 좀 하락을 했잖아요. 오늘. 네. 환율이 좀 내려오면서 해외에 대한 자금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사실상 중소형주 위주로 좀 들어오는 것보다는 네. 외국인들이 이런 실적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는 포인트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잘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저항을 뚫게 된다면 네네. 뚫고 나서 눌리는 부분들을 이제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네. 만약에 공략을 했다. 네. 그럼 기간을 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기간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상 시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매수를 해놓고 너무 어려워요. 팔고 싶을 때가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죠. 너무 그래서 저는 얘기했었던 게 네. 사실상 앞전 고점을 제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앞쪽에서도 전 제가 고점. 이야기를 해드렸었던 상황이 앞전 고점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을 사실상 뭐 예를 들어 지금 삼성물산의 차트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앞쪽에 7월 달에 대한 모습인데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지금 60일선도 걸쳐 있는 상황에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이런 자리에서 뭐 만약에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하게 된다면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볼 때 어디서 매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었던 고점 자리를 보면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가 12만 5천 원 자리잖아요. 네. 그렇죠. 12만 5천 원 자리이기 때문에 뭐 11만 4천 원 뭐 이런 구간이 있다면은 이 앞에 있었던 고점 자리를 보면서 어느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는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실 때는 앞에 있었던 고점.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은 이때 매도 물량이 좀 나와요. 앞에 있었던 고점 자리 갔잖아요. 네. 이러면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게 아까 패턴을 본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더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원래는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앞전 고점에서 어느 정도 출회가 되고 나서 밀리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이런 삼성물산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패턴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전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에 대한 차익 실현을 좀 해놓고 나머지 물량을 조금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부분이 네. 원래는 어쨌든 저항 때 전고점 부분에서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많이 되잖아요. 네네네. 사람의 심리상. 음. 근데 이제 또 요즘 시장이 다시 또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만 봐도 네.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실적이 위주로 주가가 잘 나오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네. 시기로서는 네. 지금 날짜로 보게 된다면 10월 27일이죠. 아. 10월 27일. 10월 27일에 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디까지 갈까? 10월 27일이면은 아마 다음 주 안에는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으면은 그건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적 발표가 11월 15일 안에 나와야 돼요. 네네.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여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안에 해결이 돼야 되는 내용인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막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고 떨어진다면은 11월 15일 기점으로서 좀 하락할 수 있는 패턴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대형주도 그때 그럼 만약에 지금 매수를 했다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때적으로서 흐름을 네. 보고 매도할 수 있는 패턴을 보인다든가 네. 아니면 이 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네. 4분기 네. 실적 발표 그러니까 이번 올 한 해에 대한 실적 발표를 이제 내년 네. 3월 달에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입을 해갖고 확인을 또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할 때 꼭 여러분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할 시즌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실적 발표가 좀 좋아질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대형주 위주로서 좀 움직임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서는 당분간 그래도 한 1주에서 2주 사이까지는 그래도 대형주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퍼펙트 스윙이라는 이 과목을 통해서는 보통 저희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종목들을 늘 배워왔잖아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트렌디한 종목들을 소개해 주시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는 좀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대형주 위주로 강의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도 갑자기 대형주를 공부하게 되니까 살짝 어렵기도 살짝 하고 어렵죠.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근데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상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뭐 아예 100%에 대한 흡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이게 분기별로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저는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 분명히 3개월 지금이다? 뒤에 3개월 뒤에도 발생이 될 3개월 수도 있는 거고 지금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이렇다 보니까 하나의 방법을 소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시기적인 상황이 아무래도 11월 15일까지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면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는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아마 내년 3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 대한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종목, 이런 대형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을 때 네. 여러분들도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한 종목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튜브 실시간 댓글에 네. 미모사라는 필명의 수강생분이 현대차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현대차요? 네네. 네, 일단 한번 볼까요, 현대차? 왜 웃으시죠? 현대차가 너무 많이 떨어졌던 걸 알고 아,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큰 시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 본다면. 근데 이게 만약에 패턴이 바뀌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유진 학생? 패턴이 일단은 저점이 올라가야 될 그쵸? 것 같아요. 오, 저점이 올려줘야 네. 돼. 근데 저점이 아직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라든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방향성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듯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 네. 한번 같이 볼까요? 기아도 똑같은 흐름이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적응,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저점을 끌어올린다든가 그리고 저항대를 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서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라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아닌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아까 뭐 삼성전자도 그랬었잖아요. 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저점을 좀 끌어올리는 듯한 이런 패턴을 좀 보인다든가 그리고 장기 이평선 뭐 120선이라든 61선을 뭐 뚫어내려고 하고 있는 자리가 좀 온다거나 이런 거를 체크를 좀 해본다면은 좀 눌려주는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 종목 더 봐볼까 그러면요? 네, 한 종목 더 한 종목 더 공부해봐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SM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이라는 종목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M 같은 경우 어떤 거 같아요?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 아까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처음에 해드렸었죠. 딱 봤을 때는 첫 번째. 일단 오늘 공부해도 본 걸 토대로 하면 저점은 올라간 것 같은데 저점을 올려주고 아직 저항대는 못 들었네요. 저항대는 못 들었고 저항대가 어디라고 저기 보셨어요? 저기 그 앞에 그 빨간색 많은 곳 거기 여기, 아닌가요? 여기? 네네. 오, 근데 저는 단기간의 저항대를 뚫어낸 것 같아요. 지금 7만 원 선.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자리는 저는 네. 사실상 매도 자리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렵네요. 어렵죠, 그렇죠? 네. 정고점인 줄 알았어요. 저항대를 네. 항상 볼 때는 네. 이렇게 어떻게 멀리서 봐야 되죠? 보는 게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차트를 좀 타이트하게 본 다음에 네. 이렇게 보면 저항대를 알 수 있겠죠. 올라갔었던 상황이 좀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저항대가 어딘 줄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타이트하게 보니까 좀 네네. 알죠. 이게 러프하게 그냥 넓게 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요 근래에서 저항이 어디서 잡혔다라는 정도는 아마 타이트하게 보면 알 수 있을 계속 거예요. 부딪히는 부분. 부딪히고 네. 맞고 떨어지는 자리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네. SM이라는 이 기업은 어느 정도 저항대를 뚫어냈었던 상황이고 아까 첫 번째 얘기해드렸듯이 저점을 좀 끌어올렸고 그리고 저항대를 좀 뚫어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하면은 어디까지 봐야 될까? 그 아까 앞에 거기요. 전고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수 타이밍이죠. 어? 타이밍이 나쁘지 않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뚫어서 잘 버티고 그러면 네.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이 종목이 어떻게 해야 돼? 내일 시장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쵸. 7만 원짜리 네. 지지를 받는다면은 네.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좀 나올 수 있겠죠. 아. 근데 내일 시장에서 이 7만 원을 지지를 받았었던 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지지를 받았었던 7만 원짜리를 깨고 내려왔어. 깨고 내려오면. 깨고 내려오면 다시 이게 저항대로 걸리는 거죠. 네,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 지지를 받았고 내일 7만 원짜리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버텨낸다면 또 한 번의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깨서 내려간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저항 자리를 뚫어낼 수 있는 자리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까? 네. 조금 네, 좀 많이요. 좀 많이 오 한 종목 자신감 더 한 종목 더 공부해봐요, 볼까요? 저희. 그러면 SM을 네. 봤으니까 비슷한 종목을 한번 봅시다. JYP. JYP. JYP는 어떤 것 같아요? LP. 어떤 것 같아요? JYP는 좀 흐름이 아직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왜 그래요?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아까 첫 번째가 저점을 올린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네. 이 종목은 저점을 아직까지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볼 필요가 없죠. 네.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아직은 상황이 아니다. 없잖아.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은 볼 필요가 없고 네. 비슷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YG엔터라는 종목. 요거는 YG엔터. 어때요? 아까 1번이 뭐라 그랬어요? 저점을 높여준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네네. 근데 이거는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아직은 아니다. 이것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브란 종목? 네. 하이브란 종목도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종목도 지금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저점을 이런 자리에서 잡았거든요. 그렇죠? 여기 저점, 여기 저점. 네. 그렇죠? 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돼야 돼? 이 다음번에는? 저점을 정- 여기 얘기할게요. 전 고점 뚫어야 되나? 아니. 아니에요? 예, 보시면은 여기에 저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더 내려올 때 이런 앞에 있었던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면 아직도 추세는 하락 추세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세가 좀 바뀔 가능성 그리고 이 저항대를 뚫어낼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궁금한 게요. 네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네. 그 대형주 종목 말고 네. 그냥 중소형주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중소형주 혹시 네. 뭐 중소형주에 궁금한 뭐 생각나는 딱 종목이 딱 있어요? 생각나는 중소형주? 오늘 뭐가 급등했나? 유신이란 종목 급등했거든요. 네. 오늘 유신이란 종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요게 지금 단기간에 보면은 굉장히 급등하고 떨어지고 막 이런 패턴을 좀 보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여기 앞에 보신다면은 오늘 이렇게 올라서 뭐 결과론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그리고 요게 42,500원짜리에서는 올랐다가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저항 구간이죠. 그렇죠? 네. 이런 저항대를 어느 정도 오늘 뚫어냈으면은 내일 42,500원짜리를 버텨낸다면은 네네. 이 앞에 있었던 고점 47,6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점 자리를 이렇게 올려주는 패턴을 잘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저항대를 어느 정도 뚫어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러면은 그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쌤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이 그 중소형주를 볼 때도 좀 적용해 어떻게 보면 되겠네요. 본다면은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영향력이 이 코스닥 네네. 종목군들보다는 코스피 코스피 쪽으로. 대형주 위주로 어느 정도 상승 흐름 패턴이 잘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려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네네. 아무래도 단기 스윙이라든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본다면은 단타 말고 여러분들 여유롭게 매매하실 종목군들을 찾는다고 하게 된다면 저점을 좀 끌어올리는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어디가 좀 저항대인지 그리고 장기 평선이 어디에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신다고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스윙 종목군들 그리고 여유롭게 사는 종목군들도 꼭 선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1교시에서는 호규쌤과 함께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 위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추세가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완벽한 매매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저희 한 시간 동안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호규쌤의 쪽집게 과외방이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승부사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승부사 검색하시고 B번 7, 4번 눌러주시면 호규쌤과 함께 직접 소통하시면서 또 월요일 장중에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시거든요. 쪽집게 과외방에서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배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2교시에는 또 어부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10분간 잠시 휴식한 후에 2교시에도 꼭 출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